아직 어린 초등학생들, 호기심도 많고 충동을 조절할 능력도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나 TV, 또 게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네, 얼마 전엔 이 미국의 공포 소설을 읽은 초등학생이 그 내용을 흉내내 보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어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이 유해 매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긴급 출동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초등학교 6학년 김모군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자신의 방에서 김모군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뭐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밟고 애가 밟고 맹랑하고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경찰. 그렇다면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참 어이없는 사고. 너무 호기심이 좀 많고 미국에서 그렇고 아주 흥행하는 소설이가 이런 나던데 소설에서 진취가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 흉내를 내서 그래 본 것 같아요. 즐겨 읽었던 공포소설의 내용을 따라하다 죽음까지 이르게 됐다는 김모군. 이 책은 미국의 미스터리 공포소설로 제1권을 보면 괴물이 된 동생이 주인공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세밀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심지어 남매는 목을 조르는 장난을 즐겨하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오싹하고 잔인한 장면이 나열돼 있지만 분류표를 보면 5, 6학년 대상의 어린이 동화. 현재 절판됐지만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습니다. 소설이라는 책인가요? 소설 아닌가? 자주 빌려있던 거. 그런 책을 읽으면 호기심이 생겨요? 괴물로 변해가지고 목을 졸랐다 그런 내용이 와가지고 따라 하고 싶은 그게 생기죠. 김모군이 책을 빌려 읽었다는 공공도서관에 취재진이 찾아갔습니다. 그거는 벌써 이제 다 금지됐죠. 출입 안 되게. 왜요? 보면 안 되잖아요. 1권만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 뉴스 뜨고 그 1권마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청소년실에 있었는데 청소년실 것도 지금 아마 대출 금지일 거예요. 사고 이후 문제의 소설은 금지됐지만 어린이 동화 구역에는 잔인한 공포, 추리 소설들이 여전히 비치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초등학교 대상 공포 소설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일부 책에는 상상 속의 끔찍한 살육의 장면이 그대로 묘사돼 있기도 하고 잔인한 범행 과정도 여과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충동 조절이 좀 힘들어서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있으면 그냥 행동을 이제 해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어떤 매체나 소설이나 만화나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쇼 프로그램에서 어떤 뭐 행동을 한 것이 재밌어 보여서 자기도 그냥 따라했다가 실제로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뭐 사망에 이른 그런 사례도 사실 있거든요. 유해한 소설을 공공도서관에서조차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인기 흥행하는 소설이라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막 일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청소년 모방심리 문제점에 대해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조금 자제력을 필요도 있으면 그러면 그걸 충동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할 수 있는 훈련, 감성 훈련 뭐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한데 뭐 중, 초, 중부 할 것 없이 입시 연습을 막 하면 그건 내가 볼 때 공포소설뿐만 아니라 폭력 영화나 게임을 따라한 청소년 범죄도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폭력 게임을 따라한 10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모방 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해 매체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은 청소 유해 매체물로 심의를 해서 그걸 고시를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 유통이 차단되는 그런 어떤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청소년 모방 범죄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청소년 자살과 모방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